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기를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일. 안녕하세요, 최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결국 코스피가요, 주말 기준율 인하, 중국으로부터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흘 연속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심지어 1900을 터치하고야 말았는데요. 막판에 기관이 그나마 사줘서 약보합 1910선은 회복할 수가 있었죠. 장훈 씨, 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이렇게 찍힐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근데 뭐 믿어야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안 믿고 계셨군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외국인 친구들이 지금 9일째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장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네. 저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네. 1800까지 밀리지 않을까 네. 지금 불안합니다. 예, 맞아요. 외국인들이 5월 들어서 단 한 번도 사주지 않고 지금 9일 연속 팔고만 있는데, 김수영 씨, 우리가 네. 그때 뭐 농담처럼 뭐 사선이네, 뭐 맞선이네, 여러 가지 무슨 121선 경기선에 대한 지지 얘기를 좀 했었지만, 이제 1900을 일단은 찍은 날이거든요.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네. 불안합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은 뭘까요? 네. 지금요? 네네. 근데 뭐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 네네. 같은 경우는 연봉을 봐요. 네? 뭐 1년봉, 5년봉, 20년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봉도 월봉도 아니고 연봉이 연봉은- 어딨어요? 네. 왜 없어요? 있어요. 네. 월급 책정할 때 연봉이죠. 장훈 씨 연봉이? 연봉이요? 네. 2억 3천만 원. 이고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연봉을 왜 보시는 연봉은 이 가치 투자자들이 연봉을 보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끄떡 없습니다. 가치 투자 그 이상 5년봉, 10년봉. 네, 20년봉, 60년봉. 그래요. 전 철봉을 봐요. 키 크려고 이렇게. 예, 저는 뭐 한라봉도 보고 뭐 따먹으려고 심수봉 씨도 보고 그래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뭐 조금 다른 스타일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장훈 씨는 약간 분봉을 본다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초봉 봅니다. 초봉. 초봉 보고 들어가려고. 초봉, 네. 설경제 TV 초봉이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되게 죄송한데요. 네. 지금 빨리 끝내고 네네. 오프닝은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진행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네. 뭐 가지고 계신 종목 때문에 네. 지금 막 좀 많이 머리 아파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김수영 씨도 아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다고 했지만 JP 모건에 지금 네. 한 20억 달러 정도 그 그렇죠. 이상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시장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하잖아요. 그렇죠. 뭐 파생으로 엄청 날렸어요. 네네. JP모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네? 열심히 투자해야 되겠다. 네.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빨리 지금 네. 하시죠. 네. 아니 JP 모건한테 한마디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JP모건한테. 그냥 우리라도 잘하자. 그럼요. 자, 예, 좋습니다. 모건 프리만한테도 한마디 못 왜 하세요? 아니, 한마디 못 한다고요. 모건 프리만한테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모멘텀이 나와줄 줄 알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모멘텀이 사실은 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아서 시장은 더 밀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저희가 궁금증 모두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뷰도 저희 프로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을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가 1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거액 자산가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네, 문자와 전화 상담 2개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잠수용이래. 김수용 팀, 장훈 팀에게, 어떤 팀에게 상담받을지 지금 보내주시기 만회가 안 돼.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잠수형이 왜 이렇게 착해 보여요? 네? 굉장히 착해 보이세요. 오늘 비가 와서요. 네. 제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네. 예, 착해 보이죠? 네, 잠깐만요.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네. 장홍 씨 화이팅. 김종식이 아니라 잠수용 씨 네. 화이팅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고 사연을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 때문에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져서 손실이 커서 머리 아프다, 손절가 하고 싶다라든가 네. 네.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자세한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수영 우리 잠수 드래곤과 또 네. 정우 씨와 함께하는 주식주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1부 시작해 볼까요? 잠수형 봐주세요. 잠수! 자. 네, 주식주 스트라이크 1부 시작됐습니다. 1부는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죠.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듯한데요. 소개해드립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도 있죠.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도 김수용 씨의 장우 씨를 도와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멘티로부터 직접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이런 고정희 전문가의 맞설 우리 장우 씨의 멘토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여자 고등학교에 네. 인기 많은 수학 선생님 같은 분위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네,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부터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나저나 장우 씨의 비유가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한테는 좀 마음에 어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학교에 인기 많은 수학 선생님. 네. 근데 수학을 제가 싫어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여자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 같은. 네네, 좋습니다. 이에 또 질 수 없죠. 김수용 씨의 멘토 대신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은 마치 네. 누구와 같을까요? 외국계 회사의 펀드 매니저. 와우, 마음에 드십니까? 약간 흐뭇하게. 네,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한 번에 호흡을 또 JP 모가는 아닙니다. 외국계라고 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수영 씨. 자,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1900까지 밀렸어서요. 외국인들이 9거래를 연속 매도하고 아마 전문가라고 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봅니다. 왜냐? 주말에 중국에서 호재가 나왔잖아요. 고정현 전문가님 오늘 좀 특히 장중에 좀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1900포인트를 결국엔 터치를 했지만 네. 시장 자체가 이제 특별히 악재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것보다 이제 매수를 받아주는 수급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흘러내렸다라고 그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말 동안에 지준율 인하와 같은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들이 좀 형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그 수급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래도 주 후반부로 좀 접어들수록 유로존 관련된 이제 일정들이 있죠. 정상회담이나 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나 유로존 안에서의 이제
정상의 특별 정상회담 정도 일정들이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와중에 아무래도 지금 지난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 변동성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9월 달과 같은 이런 변동성의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좀 특징주들을 좀 정리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져서 많이 저렴해진 종목군들은 실제로 오늘 낙폭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에 대한 부재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가장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매수세의 부재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 좀 올라타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조정을 좀 겪으면서 그 시장의 어느 정도 조정기를 좀 마무리하는 형태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완화 아니 긴축 완화에 대한 정책들 거기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오히려 시장을 지금 현재 할인된 가격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은 낙폭과대주는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 네, 보인다. 적다라는 해석이죠. 예, 예. 좋습니다. 아니 조금기 전문가님 저는 여쭤볼 게 지금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 어떤 종목을 뭐 사갖고 갖고 계시든 간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신규 종목을 사야 될 이유는커녕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참 적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불안하고 네.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악재는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 걷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네. 지금 있는 그런 그 악재들이 거의 지금 그 해소돼가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다 반영돼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다만 뭐 이런 걸 따져도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여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가장 지금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인데 환율이 지금 1,150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130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매수했던 부분들이 전부 손해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차 네. 손 정도를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수 전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매수를 할 만한 주체 세력이 없고 또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도에 나서기는 좀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좀 늦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예. 리바운딩을 하게 되면 또 어차피 팔면 또 사야 되는데 네. 그 사이클이 역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아서 야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인데 종목 고르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 그룹사의 지주적 성격을 가진 애들도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또 유상증자라든가 BW 뭐 이런 것들을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하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를 노리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버티고 저점 매수를 노리되 종목 선정에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참 외국인들이 올 초에 사랑을 퍼부어 주더니만 그 외국인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선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매도를 감안을 해볼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수급과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특히나 뭐 기업 가치를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시장 상황이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과 심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나쁘고 심리적으로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왔던 코스닥마저도 오늘 꺾어지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상황 자체가 지금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지금부터는 거의 물량 없이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바운딩 할 때는 또 그처럼 또 빨리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다만 매수할 때는 좀 신중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고종현 전문가가 얘기한 낙폭과대주는 거의 조금 바닥을 찾는 분위기,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매도 주체도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여기서 더 퍼부어가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매도하는 건 종목을 보거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을 좀 매수로 좀 전환해가지고 좀 강화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시장을 깨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깨려고 하기보다는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처하는 것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리바운딩 할 자리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시장 점검해봤고 전문가들의 전략까지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장훈 씨,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수익률 체크해보기 이전에요. 지난 금요일 김수용 씨는 김정하 전문가의 아이테스트를 시초가에 사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장훈 씨는 이상훈 전문가의 한국카본을 역시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 희망하신 바 있습니다. 매수가 됐을런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김수영 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L 오늘도 깊이 빠졌다가 약보합까지 강한 종목이죠. SL을 얘기한 고정현 전문가 함께하는 날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역시 좀 괜찮은 모습이었다가 결국 약간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익이 금요일보다는 안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가까이 올라줬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얄밉게요. 그래도 김수영 씨 포트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 오히려. 삼성생명도 역시 좀 견주한 그런 종목임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드러냈습니다. 기아차도 장중에 낙폭 컸는데 역시 기아차와 SL처럼 자동차 관련 종목은 밑꼬리가 달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아이테스트가 일단 확실히 잡힌 모양인데요. 여기까지가 기존 종목들이었죠. SL이 단연코 수익률 1위 자리는 계속해서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생명 크게 수익은 갉아먹거나 안겨주거나 하는 종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과 연동성 때문에요. 나머지 종목 더 살펴보죠. 김수영 씨는 지금 현금이 제로인 상황인데요. 기아차도 오늘 그나마 8만 원대도 깼었는데 종가상 올라와서 좀 다행스럽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자, 아이테스트 우리 김정환 전문가가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시초가에 샀는데 5% 넘게 올랐어요. 대박입니다. 자, 이번엔 장훈 씨 포트 한번 보죠. 자, 상대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는 장훈 씨 그렇습니다. 종목이 훨씬 더 심플하죠. 자, 한국카본 잡혔네요. 역시 잡히자마자 3% 이상 수익 주고 있고 엑셀렌시가 안타깝게 손절 나가는 것 같습니다. CJ ENM, 동화약품 오늘 시장만 아니었다면 두 종목 모두 다 추가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11% 이상 비등비등합니다. 역시 효자 2명을 보유하고 있는 장훈 씨. 가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가 동화약품과 CJ ENM을 모두 다 추천했다라는 것도 놀라워요. 장훈 씨의 효자 2명 모두 다 박준남 전문가를 부모로 두고 있고요. 지금 김혜동 전문가 엑사이언씨 안타깝게도 손절됐습니다. 이상훈 전문가의 한국카본, 김수영 씨에게 아이테스트가 있다면 장훈 씨에겐 한국카본이 있는 셈이군요. 자, 그렇다면 룰대로 총 수익률이 누가 더 높은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승자 알아볼까요? 네,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홍. 종목에 훨씬 더 많은 장홍 씨가 또 이길까요? 종목이 더 많은 거 김수용 씨죠, 참. 와우, 장홍 씨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지금 4% 넘게 평균. 지금 몇 연승이죠? 9연승입니다. 9연승. 주식이 가장 쉬웠어요, 장홍 씨. 네, 주식이 숨 쉬는 것보다 쉬웠어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장홍 씨가 발레복 입었을 때가 9연패, 8연패에서 입었던가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이겼네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김수용 씨가 지금 발레복을 지난주 금요일 날 발레복을 입고 한번 돌았어. 여기 돌고 네. 헤드스핀하고 했었어야 돼요. 김수영 씨. 그런 걸 왜 해요? 아니 제가 그거 국거리 하고 나서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김수영 씨도 뭔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또 뭘 해요? 아니, 뭐 그게- 바람 좀 잡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김수영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10연승 해가지고 옛날에 8연승 기억이 네. 가물가물해요. 뭐 이 정도 추세라면 네.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20연승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무슨 주식 해설처럼. 네.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20연승까지. 네. 아예 이제 이렇게 포기하고 확 상대를 밀어주기로 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연봉을 자꾸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 일봉을 안 보니까 네. 저는 한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12년이죠. 네네, 2020년까지 아이테스트하고 이 방송을 하려면 2022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다 그리고- 얘기 됐습니다. 네, 국장님하고 얘기 됐고.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국장님 지금 문자 왔는데요. 방송 못하더라도 쭉 보이는 하고 있으라고. 아니요. 예, 문자 왔어요. 2022년까지 하기로. 예, 아유, 알았어요. 2024년까지. 자, 어쨌거나 김수혁 씨 사실은 금요일 날 추천받았던 아이테스트가 오늘 5% 급등해서도 졌는데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진짜 모양은 조금 빠질 뻔했습니다. 아, 그죠? 심하게 빠졌죠. 예. 네, 지금도 뭐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종목 뭐 어떤 좋아. 예. 좋아. 근데 이제는 묻지 않죠. 안 물어요.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오늘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네네. 제가 이 서울경제TV에 그 주식슈 스트라이크 하는 걸 아시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4종목인데, 지금 거의 한 70%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해서, 네. 제가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 뭐 동화약품, CJENM, 뭐 한국카본 이런 종목 추천해 네, 드렸어요. 본인이 수익 내고 있는. 그럼요.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XINC는 네,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오늘만 그런 거예요. 또 향후에 어떨지 저희가 꼼꼼하게 이기긴 했는데 또 장우 씨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종목별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이 이제 장우 씨 포트를 한 종목 한 종목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동화약품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데 많이 너무 올라갔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네,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양극화됐다 그럴까? 네. 그러니까 주력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주력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슬림화돼 있고 그게 시장의 주류 어떤 그 종목에서는 비껴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좀 저가 메리트라든가 또 지금 보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동화약품이라든가 CJ ENM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주목해서 갈 만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전에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좀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서 추세가 좀 바뀌어질 때까지는 보유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에 이 높은 11% 넘는 수익을 안겨주는 두 종목, 동화약품, CJNM 네 종목도 자꾸 마이너스 나니까 나도 장우 씨 따라해볼래 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지금은 늦습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올라왔으면 또 이렇게 시장 흐름 자체가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올라갔던 종목들이 서 있거나 한 차례 좀 누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내 종목이 또 올라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가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길게 보지를 못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좀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도가 나가고 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 보다가 또 안 가면 또 자기가 새로 샀던 거 팔고 또 자기가 팔았던 거 또 들어가고 그럼 그게 또 고점이고 막 이렇게 역사이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손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수방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수방어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지지를 하고 이게 많이 안 무너질지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제 좀 종목을 좀 바꿔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수방어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수방어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장의 주도주로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보면 이게 파킹 물량이라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하락을 할 때 하락 방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거든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를 감안했을 때 시장 가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이 시장의 어떤 수익률보다 더 많이 안 빠지고 버텨주고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수방어주들의 유틸리티라든가 지수방어주가 좀 강한 것이고요. 시장이 하락하고 이제 리바운딩 할 때는 그런 종목들이 또 오히려 소외가 됩니다. 네, 납폭과대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 납폭과대 경우는 우량주 그렇죠. 또는 예. 이제 그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방어주라든가 유틸리티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매기가 들어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은 숨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도 빠르게 살펴주십시오. 무엇보다 조선주, 대형주들은 오늘 부진했는데 한국화본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딩 업체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조선주 네네. 부품 업체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뭐 LNG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LNG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는 대체재이기 때문에 LNG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투자 대안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어쨌든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고 아직까지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6,500원 정도까지는 흐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손절가 터치한 엑사이언시. 지금 엑사이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 엑사이언시의 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게 지금 클린룸이라든가 파티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전에 올라갈 때 얘가 인테리어 업종으로 좀 바꾼다 뭐 이래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안 바꿨나 보죠. 인테리어 쪽으로 가더라도 그쪽은 좀 엑사이언시는 처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그걸 이제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뭐 그런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근데 있고요. 원래 장우 씨가 전략이요. 멘토링도 그렇게 받았지만 좀 가볍게 한 10% 정도 실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탁 수익 내고 나온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오늘 뭐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는데 혹시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투기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이 종목이 급등을 할 것이다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 자체로는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한번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 네.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 손절매 가격대를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계 매물이라든가 실망 매물이 투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종목이 못 되거든요. 클린룸 반도체 클린룸을 하는 업체에서 인테리어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클린룸에 대한 성장성에 의구심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오래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 가격대가 깨지면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반등이 들어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 스몰 캡을 좋아해서 네. 이런 종목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덜 스몰 캡을 좀 매수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스몰 캡도 가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너무 스몰 캡을 했나 봐요. 미들캡 정도. 그러니까 미들 캡 정도에 좋아요. 스머프인 줄 알았어요, 장훈 씨. 그러니까 파래가지고 네. 사실 뭐 178이면 작은 키도 아닌데 네. 그렇죠. 저 꿈에 그리는 키, 또 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그래 178이세요? 예. 그렇구나.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김수영 씨 맞죠? 178. 그렇죠. 뭐 만약에 장훈 씨 키에 장대양 몬 그리면 178까지 되죠. 그죠? 키가 그 상한가 윗꼬리 맞추면은 빼면 윗꼬리 빼고 160. 알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장훈 씨 키까지 좀 체크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네. SL이 그냥 김수용 씨를 그나마 좀 네. 살려주고 있는 그런 그런가요? 종목이에요. 예, 근데 한 2주 동안 좀 재미가 없죠, 흐름이. 이전에 이제 2주 단기간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로 좀 빠르게 올랐었는데. 올랐다가 예. 이제 가격대를 좀 지켜주고 있는 수준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지금 현재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아직 수급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굳이 뭐 매도에 대한 전략 변경에 대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좀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가격 조정이 쉽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변경 없이 그냥 뭐 2차적인 목표가 뭐 21,500원 정도 잡고요. 네.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잘 올려놨죠, 김세호 씨가 19,000원으로. 아, 손절선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만져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죠. 19,000원으로 다시 정정을 하신 건가요? 네, 중간에 한번 올렸어요. 보세요. 19,000원이요. 네, 지금 알았네요. 그 19,000원 정도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19,000원 초 중반 여건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볼까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SL이 장중에 이제 4% 가까이 밀리는 흐름상에서도 밑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이제 보합선까지 끌어올려 놓는 모습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매일같이 출연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갈자리가 조정 없이 좀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000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가.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뭐 계속 연이어서 예, 한 19,000원을 올렸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김세호 씨가 올려 잡았습니다. 예. 그대로 그냥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참 많아졌는데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좀 약한데도 장대 한봉이 섰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기아차 이제 한만식 전문가님이 편입을 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뭐 주도주격의 종목군들로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을 두고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네. 예, 시장 어떻게 보면 이 종목군들이 다 끌고 가고 있고 혼자 뭐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은 그 뭐 큰 리스크도 아니고 약간 도 아니다. 네, 예. 큰 리스크도 아니고 약간의 이제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2월부터 시작된 어느 정도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의 조정이나 그리고 가격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체감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좀 수익률적인 부분을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기대치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나 기아차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매매나 약간의 좀 욕심을 부려볼 수 있는 시장 구간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종목 변경에 대한 교체에 대한 고려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 안전하게만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굳이 오늘날에서 이 종목군들을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조국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등 확인이 돼야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는 안 되는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좀 유지를 하셔도 좋고, 네. 이후에 이제 시장 성격이 좀 변화가 들어왔을 때 좀 빠르게 교체해 나가는 네. 전략을 좀 구사하도록 하시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어때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참 재미없는 종목이 돼버렸는데요.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유가와 환율입니다. 근데 유가와 환율 같은 경우도 환율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가는 이제 급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더 이상의 주가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상승을 하려면 상승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승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수급 부재로 다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시간에 대한 리스크 있죠.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평가 손실이 2.5% 정도 나와 있지만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수익권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시아나항공은 현금이다 생각하고 보유를 하시죠. 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놀라운 아이테스트. 아이테스트가 이거 사서 지금 SL 빼면은 보유 기간 대비 제일 좋아요. 그러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하신 건가요? 네. 네. 오늘 편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오늘 예. 시초가에. 일단 아이테스트는 뭐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네. 다만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흐름 타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데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이번 달 들어서 5월 달부터 시장은 조정을 겪는데도 얘는 지금 위쪽으로 강하게 좀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과 부동조화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특정 매수 세력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상승세가 꺾이게 되면 앞전에서와 같이 하락세가 좀 진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죠? 3,300원이요. 3,300원이요. 3,300원 정도의 목표치는 두고 가시되 올라오면 챙겨줄 때는 확실히 좀 챙겨주자. 예, 그것만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빨리빨리 아이테스트는 목표가까지 오면 현금화 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포트폴리오 점검, 멘토링 들어보았고요. 또 한 번 장우 씨의 여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식 배틀럭쇼 게임 룰대로 페널티 시간을 가질 텐데 이긴 장우 씨가 진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팔라고 매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우 씨께 고민할 수 있는 최종 결정 10초 드릴게요. 아이테스트 할까요? 네. SL, SN, SL하고 아이테스트로 두 가지 5%씩 해서 10% 한죠. 네, 조여진 시간 다 됐습니다. 장우 씨가 심지어 두 종목을 매도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장우 씨 네. 최종 선택은요? 최종 선택은 오늘 9연승한 장홍입니다. 네네. 네. 이따가도 계속 하실 거죠? 문자 상담할 때. 네. 그래서. 이기는 것도 이게 뭐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9일째 제가 매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수용 씨께서 그냥 알아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알아서 파시고 네. 알아서 매수하시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매도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저요. 예, 아이테스트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테스트 매도라고 하고 싶지만 네. 아니 어떤 김수용 거?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김수용 씨 뭐 하나 빼내고 싶어요? 고정희 전문가. 왜냐면 현금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아까 아시아나 항공이 현금 같다 그랬는데 아시아나 항공 팔면 현금이. 어떤 거를 매도하고 싶으세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있잖아요. 네. 시장 주도이기는 해서 지금 나쁜 것은 없는데 약간 네.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 했던 네. 종목 중에 삼성생명 정도요. 삼성생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스란 임플란트. 아니 왜 물어보는 거 아니 잠깐만 김수용 씨. 네. 거기 우리 고정희 전문가 얘기대로 삼성생명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 장홍 씨 합가보니까 네. 상해보험 하나 들어놓으세요. 그래요? 네, 다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장우 씨 또 꼬리 내리나요? 자, 이게 예. 저번에 이제 수영 네. 씨가 좀 연승하실 때 네. 네. 왜 이러지 못하셨나요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저는 뭐 아니 성향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연봉을 보시는 분이라 기본적으로 좀 느긋합니다. 느긋하고 저는 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장훈 씨가 너무 우리 놀리잖아요, 우리 네. 팀.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셨나라는. 그 놀리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성품이죠, 성품. 예. 김수용 씨가 성품이죠. 네. 아니, 기억 안 나세요? 네네. 너무 편드신다. 저 김수용 씨가 어떻게 하면 봐준다 그러셔가지고 저 춤까지 췄어요 여기서. 아 예?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춤이었죠? 자 오늘 그래서 매도는 삼성 인슈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생명. 네, 삼성 인슈런스, 예. 삼성 라이프 인슈런스. 예. 네. 저는 인슐란스라고 하는 샘성이라 그러지 그랬어. 알겠습니다. 삼성 라이프 인슈런스 매도. 그런 종목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포트 SL부터 아이테스트까지 7개 있는데 이번에 또 일단 진관계로 장우 씨가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삼성생명을 매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룰대로 삼성생명, 김수영 씨 포트 가운데 내일 시초가로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한가로 매도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할게요. 네, 지금부터 오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연승에 빛나는 장우 씨, 여기서 또 무슨 추가적인 멘토링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기 전문가님, 오늘 장우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종목은 몇 가지예요? 예,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그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두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엔텔스하고 LG 패션입니다. 장우 씨 LG 패션은 아시죠? 그럼요. 양복 많이 입었죠. 네. 네. 그다음에 그 LG 패션에서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옷 중에 하나가 네. 저기 그 버버리처럼 그 체크 닥스. 네네. 네, 닥스도 상당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네, 종기 본사가 전문-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걸 다? 아니, 저는 뭐냐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연예인이니까. 네, 그것도 있고. 예.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뭐 또 작은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패션이 돼야죠. 아니, 어쨌든 이게 꼬집고 싶어요. 예? 자, 자, 이제 LG 패션. 아까 엔텔스도 함께 언급하셨는데 좀 신규로 처음 듣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 엔텔스 설명부터. 굉장히 그 우량한 종목이고 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SNS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업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고객 관리라든가 좀 과금 시스템이라든가 그 인터넷 플랫폼 같은 데이터 관리용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그 국내 과금 데이터 솔루션 시장 한 60%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이동통신 3사라든가 또 지금 그 온세텔레콤이라든가 LG U+, 또 이런 그 유선통신까지 그 보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그런 업체고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그 흐름이 이제 무너지거나 그렇게 될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좀 올라가고 너무 오랫동안 올라와서 이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량 소화 과정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시장 흐름 자체가 코스닥 종목이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으로 경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차례 그 저점을 확인했던 자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성장성 쪽 측면에서 LTE 제 그 4세대 이통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가장 좀 주목하는 부분은 너무 많이 빠졌다.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수급적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하락 가능성보다는 단기 과매도권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양봉이 조금 떨어져 있는 양봉이 좀 출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나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초가 부근 매수를 하면 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매수가를 1,400원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네. 그 이하로도 잡힐 것 같아요. 아침에 출렁하면. 그래서 네. 그런 시초가부터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길게 안 잡았습니다. 11,500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야 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면 경계 매물 나오면서 낙폭이 커지고 특히나 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그 흐름에서 만약 그게 이탈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대는 항상 지키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 번 뭐 3%씩 몇 번 그 손실을 보더라도 제대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크게 그 금방 그 복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손절매 가격대는 지키자. 그래서 손절매 가격대는 9,800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깨지지 않는 한은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한번 대응을 해도 좀 좋은 종목이고요. 어쨌든 올해 그 LT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M2M이라 그래서 지금 단말기하고 단말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머신 투 머신 그런 서비스라든가 네. 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그 범죄자 관리, 계측 관리 같은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하는 종목을 뽑아왔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대는 중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절매 가격대는 반드시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지키는 게 좋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은 그 LG 패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그 나름대로 굉장히 상위 패션입니다. 상위 그 브랜드 닥스라든가 헤지스 뭐 이런 네. 것들 해가지고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시장 흐름과 같이 좀 내려오고는 있지만 저점에서 꾸준히 지금 그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매물대로 그러니까 저항 매물대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느려지고
경계 매물이 투매화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 신호가 나올 때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져야 바닥 신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좀 터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에 대한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기관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LG 패션이 리바운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올해 그 성장 동력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의 원년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좀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경영주 자체의 그 형제가 지금 적극적인 경영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대할 부분이 있는 데다가 저가 멜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면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36,000원 정도. 네.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 정도에 36,000원 이하 오늘 좀 종가로 지금 매수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는 한 39,000원 정도. 길게는 보지 말자. 어차피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은 단기적 기술적 반등까지만 보자 이런 관점에서 39,000원 설정을 했고요. 손절매 가격대는 35,000원. 추세를 이탈해서 저점을 다시 깨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점에서 발생했던 거래량들이 저항 매물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손절 매가는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우 씨 어떻습니까? 낙폭과대 저가 메리트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 사실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네. 알고 계셨던 LG 패션 그리고 엔텔스. CJ ENM 사서 지금 덕보는 게 비슷한 패턴이지 않았나 싶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닥스라든가 헤지스 같은 경우도 헤지스 옷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옷을 입고 왜냐면 촬영할 때 그랬었는데 옷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뭐 디자이너가 바뀌었는지 그 골프 웨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옷이 상당히 이뻐졌어요. 맞아요. 예, 많이 예. 이뻐지고 그래서 우리 LPGA 또 선수들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가격대도 고 수준의 브랜드에서는 가장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품들의 가격이 네.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LG 패션 쪽에 하청을 받는 그쪽 회사들을 제가 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변에 그쪽에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LG 패션 쪽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죠, 제가. 회사에 대해서 이미 좀 익숙한 LG 패션이군요. 그렇죠. 예, 조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엔텔스는 어때요? 헨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뉴스를 보니까 벌써 핸드폰 사용자 가운데서 50% LTE 로, 네, LTE 로. 이상이 네. 벌써 이 스마트폰을 네, 사용하고 스마트폰. 있다고 그래서 그 뉴스와 맞물려서 그런지 또 낙폭과대가 커서 네. 확 또 끌리네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김수영 씨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장우 씨 잘하면 두 종목 모두 다 편입한다는 얘기 잠시 후에 할 것도 같습니다. 고민 조금 해주시고요. 이번엔 김수영 씨의 포트를 조금 살려주실 부활의 기운을 넣어주실 우리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 궁금합니다. 이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두 종목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 한 종목 해서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그 세 종목을 무조건 다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도 잠시만요. 지금 고정현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 김수영 씨가 현금이 네. 없으시잖아요. 현금 없어요. 예. 뭔가 딴 종목을 팔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이후에 아까 매도 당했죠. 생명 매도했잖아요. 인슈런스. 삼성생명과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비중을 좀 만져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세 종목?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이미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은 두산중공업과 삼성증권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해서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와중에 손절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이제 편입 제외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다시 편입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5,000원에서 53,000원 영역권 구간에서 등락을 펼치는 종목이지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2월 달에 이제 8만 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나서 4월 말부터 어느 정도 하방정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5만 5천 원 이하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등락을 거친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그 손절선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성적, 그 체감이 안 좋다라고 해서 현금화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5만 500원의 손절선에 내일 아침 시초가의 비중을 편입하시자라는 것과 목표가는 62,000원, 62,000원 목표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단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매물벽이라고 한다면 62,000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좀 바라보고 가시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인데요. 차트를 보는 김에 좀 마저 볼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증권주라는 것이 지난 이제 한 2, 3주 전이었을 겁니다. 삼성증권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 증권주라는 것은 시장과의 동조화가 가장 강한 종목 업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요? 사자마자 2,000원 해가지고 수익 내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시장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근데 밀리지가 않았죠. 동조화가 강한 종목인데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뭐 2월 달부터 조정을 받아놓은 그 선반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장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전에 이제 2, 3주 전에 이제 처음 설명을 해드릴 때 소개시켜 드릴 때 말씀드렸던 홍콩 법인의 철수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부실한 그 뭐 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리고 보다 더 이제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은퇴 시장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고, 높은 좀 수익체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51,100원인데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갭상승이 들어오든 개파락이 들어오든 일단은 담아놓고 보자라는 관점이고, 그 대신에 그 하방에 대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48,000원 정도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그 위쪽에서는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잠시만요, 고정훈 전문가. 만약에 지금 오늘 사실 1,900도 한번 찍었는데 아무리 지수와 조금은 연동이 덜한 증권주 나름대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1,900이 장중이 깨지면 뭐 코스피 1,900 장중 붕괴 막 그럴 때 증권주들이 쫙쫙 내리잖아요. 좀 리스크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증권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요.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말 그대로 이제 투매가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으로 흘러버린다라고 하면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투매성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잡고자 하는 게 손절선을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치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업종상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죽는다라는 정도의 뭐 아무리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의 손실치가 얼마가 되든 간에 현금을 100%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군들의 다른 종목군들도 다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8,000원의 손절선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큰 수익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익숙했던 사실 두 종목 다시 한번 김수용 씨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새로운 한 종목이 궁금해요. 인포피아인데요. 인포피아는 약간 좀 그 시장 중심의 이제 중대형사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은 이제 그 개별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 안에서는 이제 유헬스케어 관련주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큰 상승을 하다가 올해 이제 초 1월 2일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작년에 이제 15,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상승을 했냐라는 것을 볼 때 작년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성장세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서 실제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 올해 초부터 이제 뭐 24,00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15,000원까지 다시 흘러내렸던 데에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수급에 의해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반등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하는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이후에 전망 또한 내후년까지도 어느 정도 US 케어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의 정책상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과의 부동조화가 특징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많이 보고 가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그 인포피아라는 종목이 항상 반등이 일어나기 직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쪽 구간이 이제 바닥이고 여기도 이제 바닥입니다. 거래가 없었나요? 예, 이쪽이 또 바닥이고 거래가 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라는 그 뭡니까 뭐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말이 이제 맞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메말라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상에서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이 종목 또한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적은 반면에 상승에 대한 그 중대형사가 아니라 이제 중형주 중에서도 이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익치 자체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위험 고수익을 좀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김수용 씨. 네. 어때요? 두산중공업, 삼성증권은 옛날에 한번 기본적인 어떤 회사에 대한 설명들은 들어봤었던 종목이고 그렇죠. 오늘 인포피아 삼성증권은 뭐 제가 한번 매매를 했었잖아요. 네, 수익도 안겨줬었고 뭐 예. 인포피아도 그 저위험 고수익 매력적이네요. 예, 아니 인포피아. 예전에 김혜영 전문가님이었던가요? 그때 아무튼 매수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굉장히 큰 수익을 내서 조금 안타까웠던 뭐 삼성 LNS 이런 종목도 다 뭐 줄기세포, 바이오 네. 이쪽이었는데 네네. 그때 못 잡아서 안타까운데 조금 그쪽 패밀리지 않아요? 인포피아?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삼성 LN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이오 말 그대로 정통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서 테마성 흐름들이 네. 좀 많이 나타나는 네. 종목군들이고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이 정말 튼실한 종목입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약간은 그런 종목군들과는 좀 예, 구분지어서 요즘에는 보죠. 그 유헬스케어 네. 네, 이런 게 또 앞으로 좀 각광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의사와 그 예. 의사를 안 만나도 집에서 원격 진료죠. 진단을 예. 하는 거죠, 컴퓨터로. 네, 네. 그렇죠. 얼마나 그 발달된 그 의술이겠습니까? 네, 김수영 씨 워낙 또 연봉을 보시는 분이라 그 성장 모멘텀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뒤에 굉장할 것 같아요. 김수영 씨가 쭉 주식을 들고 있을 그 10년 동안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곧 잠시 후에 인포피아를 또 산다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전략 모두 다 확인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릴지 잠시 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수영 씨, 장우 씨 10초 정도 전략 타임 드릴게요. 네, 주어진 시간 다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고유수용,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 결과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김수용 씨, 네. 현금 얼마 없는데 종목 교체 생각도 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0%, 아시아나항공 15% 매도를 하고요. 네. 삼성증권 20%, 인포피아 10% 매수합니다. 두산중공업은요?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어요. 예, 매수를 할 수가 죄송해요. 없어요. 예, 아, 괜찮아요. 가장 약한 데를 예, 찔렀네요. 종목 수를 눌리는 것보다 네. 예, 집중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삼성중공업은 편입을 안 하고 삼성증권으로 편입을 권유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가격은요? 삼성증권과 인포피아? 가격은 그 고정현 전문가의 의견대로 네. 매수가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죠, 시초가. 매수가래요. 제가 김수용 씨, 원격 진료. 네, 좀 진료 좀 해주세요. 네. 멘붕이 와서요, 요즘. 시초가로 잡고요. 목표가, 손절가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막 어떻게든 한 번만 이기면 김수용 씨 곧바로 멘붕 탈출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예. 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비중 축소하고 삼성증권 인포피아 사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비중까지 좀 복잡하니까 포트 완성본으로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요. 창호 씨는요?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50%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엔텔스, 엔텔스 비중 10%, 네. 매수가 1,400원,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9,800원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LG 패션 비중 10%, 매수가 36,000원, 손절가 35,000원.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텔스도 10%, LG 패션도 10% 이렇게. 네. 예, 좋습니다. 훨씬 더 여유 있네요. 뭐, 교체 매매 굳이 좀 안 해도 되는데, 가격, 아까, 엔텔스는 1,400원, LG 패션은 아까 얼마 매수한다라고 하셨었죠? 36,000원. 그렇죠. 예. 네, 오늘 종가 정도. 시초가, 예, 시초가 정도에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네. 엔텔스는 9,800원 손절가가 LG 패션은 35,000원 예, 손절가 반드시 좋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단 낙폭과대 종목 들어가는 이만큼 손절가 타이트하게 두 종목 다 들어가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결정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완성본 김수용 씨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 나갑니다. SL 10%, 오스템 임플란트 10%밖에 없죠? 네. 오늘 종목 사기 위해서 20에서 10%로 비중 축소 의견 냈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 기아차,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금 비중이 15%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테스트 비중 그대로고요. 삼성증권, 인포피아를 각 20% 비중으로 실었습니다. 이제 김수용 씨 손 보이죠? 현금 5%밖에 없습니다. 자, SL 효자 종목이고요.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조금 더 추가 상승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그 다음에 보실 예, 삼성생명은 일단 매도당했기 때문에 없고요. 시장 연동성 큰 종목 두 종목 외에 아시아나항공도 일단은 비중을 줄인 상태로 들고 갑니다. 아이테스트는 일단 괜찮기 때문에 목표가 짧게 보고 있어서 그대로 홀딩해서 현금화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인포피아 모두 다 내일 시초가의 신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SL이라는 가장 큰 종목에 큰 수익을 안겨준 고증현 전문가의 종목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인 김수용 씨입니다. 자, 이번에 장우 씨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장우 씨 포트폴리오에는요, 동아약품과 CJENM 11% 이상씩 수익 안겨주는 종목이 모두 20%로 가장 크게 실려 있고, 한국카본 10%, 그리고 여기에 엔텔스와 LG패션이 각 10%씩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현금 여유가 훨씬 더 있는 장우 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한 판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업체이고요. LG패션은 잘 아시다시피 의류 업체입니다. 일단 신규 편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 종목 모두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CJENM, 동아약품 모두 다 홀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 수요일에 두 분 수익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과감하게 교체 매매까지 시도를 한 김수용 씨가 과연 뒤집기에 성공할지 그것 또한 관건입니다. 만약 뒤집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장우 씨가 10연승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 가운데 한 팀으로부터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혜장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Gonna fly to where my water sky blue. Martini margaritas on the beach. And now's the time to party the night through. Not you, girl, no one but me. Hey. It was nice to greet you, and it was nice to meet you. But I know that I'm off the hook, I'm fishing for another keeper. I'll delete you, never reach you, I'm done with putting you on. Never call you again, I'm gone with the wind for the kid, it's time to move on. Baby, I don't mean to be cliche, but it's not you, girl, but me. Still got a lot of fire left in me, so I'll be on my way. Babe, I gotta go, go, baby, roll. Adios and I'm out the door. Babe, I gotta go, go, baby, roll. Can't go on playing you no more. 네,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우리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고를 수도 있고요. 먼저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 가운데 한 팀 선택하실 수 있어요. 팀이요. 네, 장우 씨 듣지도 않고. 네, 김수용 씨. 네네.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르미스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950원이 10%요. 와, 지금 딱 매수가 14,950원이요? 네네.
오늘 14,950원에 끝났는데요. 네, 네. 네, LMS가. 그래서 이거 내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갖고요. 네. 앞으로 뭐 전망과 목표가 이런 손절가 알고 싶으신 거죠? 굉장히 많이 추가 매수해갖고 그렇거든요. 네. 추가 매수 몇 번 했어요. 19,000원이었었어요, 제가. 네. 그래갖고 추가 매수를 몇 번 해갖고 지금 그 단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는지 수익을 얼마 남길 네. 건지 자, 해갖고요. 네. 고정인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0%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서요. 아, 처음에요. 조금 샀다가 추가 매수 자꾸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래서 10% 비중이 되신 거예요? 네네. 아, 네. 10% 샀어요. 그 보통 그 이 LMS라는 종목이나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 자체가 좀 끌고 가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 바로 챙겨보자라는 겁니까? 제가 19,550원에 샀거든요. 처음에 매수가는요. 그래갖고 역속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전에 1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본전이 왔는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 그게 예. 궁금해갖고요. 이렇게 하시죠. 예, LMS라는 종목의 10% 비중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많이 매수를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투자금의 여러 번 10%? 했어요. 제가. 예, 아, 그러니까요. 투자금의 10% 정도의 비중이 한 종목에 실려 있다라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지금은 떨어졌다 올라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LMS는요,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 종목은 내용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잘 나가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제대로 나가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네네. 보면 그 작년 11월 달에 26,000원 하던 게 뭐 불과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2,000원을 찍었으니까요. 반토막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나쁜 이유가 네. 실제로 앞에서도 이제 여러 종목이나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네.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꾸준히 내려왔던 것인데 네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싸요. 저렴합니다. 네. 저렴한데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 애들이 뭐 포트폴리오 변경이나 시장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지금 과매도 국면이 탈피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주가의 이제 반등 목표치는 17,000원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방업체 이제 전기전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아요, 얘가.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 빼고는 전기전자 안에서도 그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근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15,000원 단가에서 보유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실권과 수익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요. 약간 좀 호흡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보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10%의 비중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17,000원 위쪽까지는 보유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나 돼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한 상태에서 종목, 어떤 종목이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제가 지금 전략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네. 보유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17,000원 이상까지는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의 비중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위쪽에서 현금화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신다. 17,000원 정도까지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전략을 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이제 위쪽으로 17,000원 목표가, 위쪽으로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현금화를 하시면 되고, 대신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선은 14,200원인데요. 네. 손절선이 이탈하게 되면 기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하락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얘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종목 수급이 이제 개선되고 네.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꺾여버리면 얘도 지금 말씀드린 14,200원의 손절선도 이탈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도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장 반등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웬만한 중형주들보다는 더 빠르게 17,000원 위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 기간이 길다라고 해봤자 제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할 때 네. 2, 3주 안에는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LMS 상담 아주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장훈 씨. 네. 좀 전에 LMS 명품 네. 갖고 계시네요. LMS. 자, 서원인텍 6,430원에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100%. 100% 실으셨습니다. 이 서원인텍의 전망하고 네. 매도가를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 서원인텍은 그 휴대폰 키패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 쪽에 거의 다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에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휴대폰 부품 업체 중에서도 노키아라든가 LG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 뭐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삼성전자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주봉인데 같이 고점이 나오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주봉상으로 좀 그 6,000원, 5,900원 언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5,9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하고 좀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이 종목에 대한 큰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 8,050원 이 정도를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 물량이 분산이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고요. 오늘 34만 5천 주가 좀 거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 주수가 1,800만 주나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5,9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시되 100% 비중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비중은 조금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조절 하지만 전고점까지 가능 서원인텍 상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 김수영 씨. 네, NC소프트인데요. 28만 5천 원인데 오늘 많이 급락을 해서 속상하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NC소프트가 12%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경쟁업체인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3가 오늘 출시가 되면서 유저들이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제 블레드 앤 소울과 같은 그런 신작 게임들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상에서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오늘 민감하게 주가가 좀 반응한 감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음봉이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은 일단 한번 꼬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급반등이 들어오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들어가면 막힐 수 있는 자리가 이제 2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7만 원까지 반등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상당 부분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반등세를 좀 기다려보고 매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27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셨다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내일 추가적인 약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약세가 보이더라도 밑에다 내다 팔지 마시고 반등이 좀 들어오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6만 원 위쪽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때 현금화를 하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NC소프트는 급락했었는데 반등 시 매도 쪽, 잘하면 27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문자 조금 더 살펴드릴게요. 누가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유, 9연승한 장우에게 하트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유 에이텍 2,400원에 비중은 10% 실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유에이텍뿐만 아니라 지금 대유에이텍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부품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주봉인데 이게 지금 대선 테마주. 네. 여기 대유에이텍의 회장 부인이 박 위원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박근혜 위원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전형적으로 쌍봉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끝났습니다. 물론 대선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고거래가 터지고 이미 분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은 그 자동차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업체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또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투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고 한다면 큰 미련 두지 마시고요. 이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은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또 빨리 움직이느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느냐, 내가 팔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대유디 에이텍이라든가 이 정치 테마주들은 결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갈 듯 하면서 빼고 갈 듯 하면서 빼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선택해서 상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김세용 씨 팀이요. 네, 네. 고민 없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십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9만 5천 원에 50%입니다. 네, 19만 5천 원에 50%요? 예, 알겠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언제 사신 거예요? 한 4, 5일 됐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예, 예. 예, 이거 좀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원래 사면 6개월 이상 가져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보유를 하시고요. 이번에 예. 뭐 그 5.10 대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별 실효성 문제 때문에인지 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 아시듯이 올해 보유를 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업종에 대한 부분도 아실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업황이 돌아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낙폭이 좀 나오는 흐름상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비중을 50%나 실으셨다라고 하면 이 종목만 그냥 한번 사고 끝인가요? 추가 매수나 뭐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네? 현금만 갖고. 나머지는 50%는 현금입니다. 아, 더 사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종목은 보유를 하시는데요. 50% 비중은 좀 많아 보여요. 종목에 추가 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도 이후에 충분히 뭐 오히려 비싸졌을 때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시끄러우니까 지금 현재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 25%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서 수익권 들어오면 나머지 수익권에 들어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이후에 오히려 20만 원대가 넘어가는 흐름상에서 좀 의미 있는 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마지노선 잡아버리고 추가 매수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략 매도가는 얼마 정도 정하면 될까요? 6개월 정도 잡고요. 6개월 정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도 좀 아시듯이 좀 그거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또 더군다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5만 원을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예. 예, 직전의 고점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정도로 좀 보고 가시면서 그 당시에 또 전화를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분들 외에도 스타에게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배너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인 5월 19일 토요일에요. 우리 박준남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이 오프라인 주식 투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고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요, 동방박사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는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를 여시기도 하시는데요. 2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액 자산가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투자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